아이스크림 시장은 전쟁이라고 할 만합니다. 지난 돈슐랭에서 혜태와 롯데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죠. 롯데가 아이스크림 하면 혜태라는 공식을 깨고 어떻게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예고드렸던 대로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롯데도 이 기업의 공세에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바로 빙그레죠. 2020년엔 브라보콘의 신화였던 혜태마저 인수하면서 빙과업계 1위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회사 규모로 치면은 비교도 안 됐던 롯데와 혜태를 빙그레는 어떻게 상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역대 최악의 폭염 속에서 아이스크림 하나로 격렬하게 싸웠던 이 두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빙그레의 역습입니다. 빠삐코, 조스바, 돼지바, 스크류바, 월드콘, 롯데가 80년대에 남긴 역작들입니다. 브라보콘을 만들어서 업계 1위를 지켰던 혜태를 누르고 왕의 자리에 올랐죠. 80년대의 롯데 아이스크림을 두 단어로 표현하자면 첫째는 대중성, 둘째는 혁신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에 딱 맞는 아이스크림은 누가 뭐래도 월드콘이었죠. 근데 사실 이 월드콘만큼이나 혁신적인 아이스크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월드콘이 나오기 1년 전에 출시된 스크류바죠. 오늘은 이 스크류바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어느 날 롯데에서 이런 소비자 조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 맛은 무엇인가? 결과는 딸기와 사과 맛이 월등했다고 해요. 보통은 이렇게 나오면 딸기 맛과 사과 맛 두 가지 아이스크림을 출시하는데요. 롯데는 이걸 섞어버립니다. 모양도 독특하게 만들었죠. 이게 당시에도 엄청나게 팔렸고요. 그 뒤로도 빵빠레, 수박바, 찰떡 아이스까지 터뜨리면서 이 기세를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생각지도 못했던 도전자가 나타나요. 빙그레였죠. 예전에 투게더와 엑설런트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빙그레는 고급 아이스크림계에서 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시장을 만든 장본인이니까요. 하지만 대중 아이스크림 쪽에서는 힘이 약한 편이었습니다. 비비빅 같은 막대 아이스크림을 만들면서 반응이 좀 있긴 했지만 딱 이게 다였거든요. 혜태 브라보콘이 한참 잘 나갈 때 포미콘이라는 비슷한 아이스크림을 출시하긴 했는데요. 비교군이 넘사벽이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애매한 포지션에 있었습니다. 빙그레도 본인들의 위치는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독특한 컨셉의 아이스크림들을 출시하거든요. 대표적으로는 86년에 출시됐던 아하콘이 있죠.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짜면 나오는 건데요. 사실 당시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롯데 빵빠레가 이미 잘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하콘도 애매해져 버렸죠. 그런데 각성을 한 건지 80년대 중반부터 꽤 그럴싸한 아이스크림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85년에 나온 캔디바, 우유 아이스크림에 소다 맛을 코팅한 아이스크림이죠. 남자들은 참아줘요라는 광고로 여성층을 노린 아이스크림이었어요. 남자들은 참아줘요. 지금은 남녀 구분 없이 좋아하고 스크류바만큼 대중적이진 않지만 여전히 매니아층이 있죠. 그리고 91년 붕어 싸만코가 나옵니다. 겨울에 먹는 붕어빵을 여름에도 먹게 해보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건데요. 사실 이 아이스크림은 싸만코란 이름으로 76년에 이미 출시된 적이 있던 상품입니다. 싸고 양이 많다는 뜻의 싸만코,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팥이 채워진 모나카 제품인데요. 모양은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아이스크림은 맞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아주 안 팔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판매를 유지할 만한 정도? 그런데 91년에 붕어 싸만코로 업그레이드 되면서부터는 엄청나게 팔렸죠. 하지만 빙그레의 진정한 수작은 그로부터 1년 뒤에 나옵니다. 바로 메로나. 이 메로나를 두고 이런 말이 떠돕니다. 멜론 맛이 아니라 참외 맛을 구현한 아이스크림이다. 이 이야기가 은근히 많이 퍼져 있어서 사실처럼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개발 당사자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989년 빙그레는 더위 사냥을 출시한 후에 동남아로 시장 조사를 갑니다. 한국에 없는 새로운 맛을 찾기 위해서 갔다고 해요. 이때가 91년인데 이곳에서 잘 익은 멜론을 한 통 먹고 완전히 홀려버렸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바로 개발을 준비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멜론은 한국에서 먹기 힘든 과일이었어요. 참외가 1,000원일 때 멜론은 10,000원, 20,000원 정도였고 백화점에서나 사 먹을 수 있었죠. 이 정도 과일이면 한국에서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개발진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백화점 멜론을 사봐서 먹어보는데요. 이게 동남아에서 먹던 그 맛이 아닌 겁니다. 당시엔 유통기술이 좋지 않았던 때니까 신선도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개발진들은 이런 논의를 하죠. 신선한 멜론의 맛은 무엇인가? 이때 이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백화점 멜론과 참외의 중간 정도 맛이구나. 그럼 왜 하필 참외일까요? 사실 멜론과 참외는 식물학적으로 같은 작물입니다. 쿠쿠미스 멜로라는 종이죠. 그런데 재배 과정에서 형태가 조금씩 바뀌어서 멜론과 참외가 나뉘어진 거예요. 맛이 비슷하기 때문에 멜론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참외로 착각한 일이 종종 벌어지죠. 위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발진들은 동남아에서 먹은 진짜 멜론의 맛을 한국에선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화점 멜론과도 다르고 참외랑도 달랐죠. 때문에 이 두 과일 사이에서 진짜 멜론 맛을 찾는 작업을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 당연히 참외의 맛을 참고하기도 했죠. 이 이야기가 와전이 돼서 메로나는 참외 맛이라는 이야기가 퍼졌고요. 지금은 메로나에 아예 머스크멜론 과즙을 넣기 때문에 더더욱 참외 맛일 수가 없긴 합니다. 어쨌든 빙그레가 이 메로나를 오랫동안 개발하고 기를 모아서 공개했던 건 아닙니다. 사실 메로나보다는 소다향 아이스크림을 먼저 출시하려고 했어요. 아이스크림 신제품은 보통 3월에 쏟아지는데요. 소다향 아이스크림 개발이 늦어지는 바람에 일단 메로나를 먼저 급하게 출시한 거였어요. 올 여름은 어쩔 수 없겠다, 이렇게 체념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말도 안 되게 팔려버린 겁니다. 심지어 신제품 러쉬가 이루어지는 3월을 건너뛰고 5월에 출시한 제품인데도요. 당시 빙그레에서도 메로나가 이렇게까지 잘 팔릴 줄은 몰랐다고 해요. 이걸 보고 롯데와 해태에서도 급하게 멜론맛 아이스크림을 내놓습니다. 당시 신문기사에선 멜론맛 아이스크림의 붐이 일었다 이렇게 썼지만요. 실제로 멜론맛 아이스크림 붐이 아니라 메로나의 붐이었습니다. 다른 아이스크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쫀득한 맛이 독보적이었거든요. 출시했던 92년 그 해만 200억 원의 매출을 찍고 그 다음 해에는 330억 원이 팔립니다. 출시된 지 단 2년 만에 2억 8,600만 개. 당시 기준으로 한 사람당 7개의 메로나를 먹었다는 뜻이죠. 늘 적자를 보던 빙그레가 흑자 전환에 성공할 정도였어요. 물론 바나나맛 우유도 비슷한 시기에 돈을 많이 벌어주기도 했고요. 이때부터 빙그레는 빙과류 시장을 휘어잡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롯데가 또 가만히 앉아서 당한 건 아닙니다. 메로나와 비슷한 시기에 출시했던 더블 비앙코가 잘 팔렸거든요. 이것도 93년을 대표하는 아이스크림 중 하나죠.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경쟁을 하던 때 한국 아이스크림 시장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1994년 역대 최고의 폭염이 왔거든요. 물론 2018년이 이때에 비하면 더 덥긴 했지만 사실 비교하면 안 될 게 이땐 에어컨이 있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날씨는 37도, 38도까지 끓는데 선풍기나 부채로 견디는 겁니다. 지금으로선 상상이 잘 안 되죠. 이러다 보니 아이스크림이 폭발적으로 팔려나가는 겁니다. 특히 월드콘 같은 아이스크림보다는 아이스바 같은 빙과가 더 많이 팔렸죠. 빙그레가 본격적으로 두각을 드러낸 것도 바로 이때쯤부터입니다. 콘 아이스크림보다는 아이스바를 훨씬 더 잘 만들었으니까요. 89년에 출시했던 더위사냥이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했던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시원한 냉커피 맛에 양도 많고 이름도 시기적절했죠. 그 뒤로는 뽕따 같은 시원한 향의 아이스크림도 반짝 팔렸고요. 빙그레는 이때부터 완전히 강자로 올라섭니다. 폭염 특수를 제대로 누린 거죠. 물론 롯데야 히트작이 워낙 많으니 괜찮긴 했는데요. 롯데의 매출의 상당수는 월드콘이 차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폭염 특수를 덜 본 거죠. 찌는 더위에 월드콘을 먹는 것보다는 시원한 빙가가 훨씬 나으니까요. 해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90년대 중반부터 빙그레가 해태를 추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8년 영원할 줄 알았던 해태 제거가 부도가 나게 되죠. 계열사 간에 무리하게 자금 지원을 하면서 경영난을 겪었거든요. 해태 그룹의 주력사였던 해태 제거가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빙그레와 롯데는 드디어 양강 구도를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2000년이 왔죠. 해태는 외국의 거대 금융그룹이 인수했지만 사실상 힘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롯데와 빙그레, 새로운 1위 쟁탈전이 벌어졌죠. 먼저 움직인 건 빙그레입니다. 본인들의 최악점이었던 콘 아이스크림을 보강하기 시작했어요. 2001년 메타콘을 출시하면서 우선 브라보콘부터 제쳐버립니다. 광고의 여신이라 불렸던 전지현 씨나 배우 장혁 씨를 모델로 기용했죠. 이때 롯데가 위협을 느꼈는지 메타콘은 월드콘을 카피한 거라면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해태도 한마디 거들죠. 콘의 시장성을 지켜주는 건 모델이 아니라 맛이다. 이 정도로 견제하는 거 보면 진짜 메타콘이 어마어마하게 팔렸나 보다 싶더라고요. 이제 롯데가 해태를 위협했던 것처럼 빙그레가 롯데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온 겁니다. 롯데도 가만히 당할 순 없죠. 2003년 설레임을 출시하면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건 더위사냥을 노리고 개발했던 제품이에요. 더위사냥은 펜슬형 아이스크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 자리를 노렸던 거죠. 설레임 역시 쭈쭈바만큼이나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품입니다. 이 설레임 개발 당시에 롯데가 시장 조사를 하는데 재미있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쭈쭈바는 당시 애들이 많이 먹는 아이스크림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 어른들도 많이 먹거든요. 하지만 다 큰 어른이 튜브를 입에 물고 먹으려니까 도대체가 용기가 안 난다, 눈치가 보인다, 이런 의견을 듣게 됩니다. 롯데는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어른들의 쭈쭈바를 컨셉으로 신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죠. 비닐 튜브는 버리고 고급진 포장지를 썼어요. 그리고 마개를 달았죠. 이름도 아이들이 타겟이었던 소위 쭈쭈바들과 다르게 설레임이라 지었습니다. 얼린 쉐이크가 녹은 게 꼭 눈 같았기 때문이죠. 지금 생각해도 이 이름은 진짜 잘 지은 것 같네요. 더위사냥을 노린 아이스크림답게 처음엔 커피 맛만 팔았는데요. 출시했던 2003년 첫 해에 무려 100억 원의 매출을 찍게 됩니다. 물론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라서 설레임이 아니라 망설임 아니냐 이런 소리도 나왔었죠. 아무튼 커피 맛이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다른 맛들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패스트푸드에서 파는 밀크쉐이크 맛을 낸 설레임 밀크쉐이크. 이게 2004년에 출시되면서 또 한 번 매출이 터졌죠. 2005년에 무려 4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월드콘을 잇는 걸작으로 남게 됩니다. 주거니 받거니 신제품 경쟁을 벌이던 롯데와 빙그레,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웬일인지 소강 상태로 접어듭니다. 2015년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는 2조 원을 찍고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베스킨라빈스, 나뚜루 같은 아이스크림 전문점
전문점들이 늘어나고 젤라또 가게들이 많아진 게 영향이 컸죠. 또 편의점에 가면 묶음 할인이나 상시 할인으로 아이스크림을 팔죠. 이러다 보니 할인하는 아이스크림을 위주로 판매가 이루어졌어요. 과거처럼 신제품 개발에 공을 들일 필요성이 덜해진 겁니다. 요즘은요, 예전에 인기 있었던 아이스크림에 새로운 라인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신제품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브라보콘이나 메로나도 다양한 맛으로 출시되고 있고요.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2020년에 빙그레가 혜태를 인수하면서 단숨에 빙과 시장 1위를 가져갔다가 2021년 롯데제과와 롯데푸드가 합병한 롯데웨일푸드가 등장하면서 비슷한 점유율로 경쟁하고 있죠. 어쨌든 이 아이스크림 시장도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 업계에서는요, 올해의 기대를 많이 걸고 있어요. 올 여름 역대급 더위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오면서 매출에 반전이 있지 않을까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비한 신제품들도 준비를 마쳤고요. 2023년 여름 롯데와 빙그레의 재경합, 올해의 패권을 차지할 아이스크림은 뭐가 될까요? 이번 여름은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